자, 지난 밤새 미국 시장의 흐름을 진단해보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 체크해야 될 키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오늘도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도 오늘장 키포인트 먼저 공개해드리도록 하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키포인트는 바로 2분기 실적에 주목하라입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미국 증시가 어땠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미국 증시 좀 전에 앵커님도 얘기했듯이 S&P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3일 연속 지금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저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사상 최고치가 왔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일단 조금 고점에 대한 이제 불안감은 좀 상존하기 때문에 일단 업종별로 조금씩 이제 나눠진다라고 보여지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 어저께 나스닥 같은 경우 상장한 이유는 일단 금리가 최근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아마 기술주의한테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페이스북이 미 연방법원에서 이제 반독점 소송 관련돼서 이제 기각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긍정적인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고용지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발표될 그럴 예정인데 관련돼서 이제 시장의 일단 관망세는 좀 더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금요일 날 이제 6월 달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금 예상으로는 68만 3천 명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일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월이 이제 56만 명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좀 증가를 할 건데 이렇게 이제 증가 폭이 예상보다 이제 커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가 이제 다시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에 지금 연준 일부 의원 자체가 이제 테이퍼링을 이제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MBS 관련 쪽, 이제 주택담보저당 채권인데 관련 쪽부터 먼저 이제 테이퍼링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도 시장에 아마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전일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2.5% 정도 올랐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 국내 반도체나 아니면 기타 IT 관련 쪽 기업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는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주 후반에 발표하게 될 고용보고서에 대한 경계 심리는 분명 있습니다만 지난 밤 사이에는 어쨌든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1.5% 아래로 내려오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 상태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나라의 수급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전일 같은 경우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폭이 없었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10포인트 정도 됐는데 비율로 하면 0.3%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관망세가 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어저께 순매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전날 순매수한 거에 비해서 순매도로 이제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이 한 4천억 정도 이제 순매수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였고 기관이 이제 순매도를 그런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틀 연속 순매수를 보였다라는 게 좀 특이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연기금이 이틀 연속 순매도를 하는 게 좀 특이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상승은 섬유의복, 종이목재, 증권, 건설업이 이제 상승을 좀 보였고요. 하락은 기계, 운수장비, 화학, 가스, 전기가스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들의 이제 매수 동향을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소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SK바이오사이언스, 금호석유, 그다음 H&M을 이제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순매도는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카카오나 기아,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을 이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하는 게 S-오일, 현대건설, 금호석유, 그다음 두산인프라코아 같은 걸 이제 매수를 했고요. 순매도는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네이버 등을 이제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거래소에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시에 이제 순매수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금호석유, 휠라홀딩스, 키움증권, 코롱인더,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을 이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제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이제 순매수를 이제 동시에 보인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네이처셀, 오스코텍, 그다음에 SD팜, 컴투스, 그다음에 SK머티리얼즈를 이제 순매도 동시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일단 장중에 뭐 계속 출렁거림이 있었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시장의 관망세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일단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거래량 지난주 같은 경우 거래량 한 27조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은 30조 정도 됐고요. 6월 평균 거래량이 27조 5천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전일 같은 경우 23조 6천억으로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6월 달 들어 가장 적게 최저 이제 수준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그 상위 기업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나 카카오,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중소형주 관련 쪽으로 조금 이제 매기가 좀 들어왔다라는 게 좀 특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뭐 한은이 올해 그 금리 인상을 좀 기정사실화한다라는 것 때문에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중간 배당 관련된 이슈까지 같이 머물러지면서 금융지가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델타 바이러스 우려 때문에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그 델타 그 바이러스 변이형까지 나오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 재개 여부를 논의하다가 지금 조금 그러니까 일단 조금 줄어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를 이제 폐지를 검토하다가 의무화로 선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코로나가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거는 좀 길다라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그런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 점 좀 참고해서 아마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이슈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앞서 공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2분기 실적에 주목하라. 바로 이것이 오늘장 키워드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업종이나 이슈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2분기가 뭐 일단 6월 말로 끝나니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유가 되면 이제 실적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 관련돼서 이제 2분기 영업 실적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34조 7천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초에 그 2분기 실적이 27조 5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26조 정도, 이제 26% 정도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기업 실적들이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반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과연 기업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기는 있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게 이제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예상 그 실적치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시장 PER을 한 12배 수준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12배 수준이면 과거 이제 2000년 이후에 코스피 PER이 한 12배에서 13배 사이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라면 지금 지수 때에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실적 기준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이후에 가장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날 거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조 원을 넘어갈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는 뭐 계속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실적 관련돼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나빴었던 이제 내수 관련주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어차피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덜 신경 쓰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제가 이제 회복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음식료나 호텔, 레저 같은 소비업종, 특히 그리고 건설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에 관련돼서 이제 수출이 최근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까지 수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 이제 30% 가까이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6월 달 말로도 30% 이상 증가한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그다음에 자동차, 2차 전지 같은 이런 이제 수출 관련주 쪽으로도 같이 눈길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내일이 이제 상반기 결산입니다. 상반기 결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이나 기관,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 드레싱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내일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좀 출렁거릴
그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전일 뭐 미국 기술주가 좋았기 때문에 뭐 금일 국내 전기 전자 관련 쪽도 뭐 비교적 좋긴 할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뭐 추세적으로 뭐 상승이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순환매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업종별로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뭐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좀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하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인 상승보다는 점진적으로 출렁거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에 대비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